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다 올린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도 이 연차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산입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연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것저것이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귀를 쫑긋 듣고 세우고 들어주세요. 자, 1년 4개월 근무한 자의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분은 1년 4개월은 아니고 1년 4개월이네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개의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 수당 개수를 문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답변을 좀 볼까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평균 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여기를 평균 임금 산정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연차가 퇴직금에 산입되려고 하면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었을 때만 연차가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 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연차가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상 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이걸 또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또 왜 갑자기 뭐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퇴직금의 금액이 만약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게 통상 임금보다 크면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 임금보다 통상 임금이 크면 통상 임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무조건 평균 임금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통상 임금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연차는 통상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임금에만 계산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평균 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 행정해석인 연차 유급 휴가 청구권, 수당, 미사용 수당과 관련된 지침에서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인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연수의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3분의 11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인, 즉 2020년 1월 1일에 이분이 입사를 했으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만근을 했을 경우 아니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 2021년 1월 1일 날 연차가 발생을 하죠. 이거를 1년 동안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년 플러스 1일 후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연차를 지급한다 이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지급이기 때문에 2년 플러스 1일이 지나야지만 퇴직금에 정상적으로 연차가 지급되잖아요. 미사용분이 지급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된다라는 얘기죠. 즉,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인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거를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1년 동안에 열심히 근무를 해야지만 15개를 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2022년 1월 1일 날 준다. 그리고 이 부분 연차를 퇴직금에 산입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인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연도에 발생한 유급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 임금의 정의상 산정 사유 발생을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한글인데 한글 아닌 한글 같은 너죠? 무슨 얘기냐? 원래 너는 2020년에 2020년에 1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 너가 원래 미사용 수당을 받으려면 2022년 1월 1일 날 받아야 되잖아. 근데 당신이 이 이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당신이 받기로 한 15개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15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15개의 연차가 실제로는 우리 노동법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퇴사를 보시면 2022년 3월 1일에 퇴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11월 이거는 1월 1일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연차를 받으려면 언제 받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만근했을 때 2021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고 이거를 2022년 10월 31일까지 너가 사용을 하고 요 사용 못한 거에 대해서 2022년 11월 1일 날 원래 너는 받아야 돼. 근데 너는 3월 1일에 퇴사를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연차를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받은 게 아니죠. 2022년 11월 1일 이후가 지나야지만 이 사람은 연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실제로 연차를 받았지만 받은 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2년 2020년 1년 2년 플러스 1일이 지나야 연차 삽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의 연차 삽입이 돼. 15개에 대해서. 그런데 네가 이제 1년 이상 연차는 알겠지? 1년 이상 연차는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나야지만 15개가 산입돼 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또한 1년 미만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 유급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방법에 우리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요거는 아니네요. 잠깐만요. 맞네요. 잠깐만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위 기존 행정 해석을 준용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 1년 미만 거는 자 이 사람이 2020년 11월 1일 날 입사했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2020년 11월 1일 날 입사했죠. 그러면 예전에는 발생일 기준으로 1년 후에 연차가 발생했지만 2020년 3월 31일 이후에는 연차가 3월 31일 이후에는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쓴단 말이에요. 입사일 기준 1년. 그럼 이 사람은 2020년 11월 1일에 발생했으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은 1년이 21년 11월 31일이죠. 이 사람은 연차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2021년 11월 1일부터란 얘기예요. 그죠? 위에 거랑 똑같이 생각한다 이거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 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이 있는 다음 날 우리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연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입사일 기준 1년이면 2020년 11월 1일인 경우에는 2021년 10월 31일이 1년이고, 입사일 기준 1년, 그리고 2021년 11월 1일 날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할 때 이걸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15개 넣는 것처럼 연차 15개 넣을 때 어떡하죠? 15개 곱하기 연차 한 개수, 연차 한 개 금액 넣으면, 만약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개월로 해서 이 세 달치를 여기다 산입을 하죠. 그렇게 똑같이 이 11개에 대해서도 그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이제 다들 1년 이후의 연차는 2년 플러스 1일이 지나야만 퇴직금에 산입된다는 거, 이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때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미만인 1년 플러스 1일 지난 11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예전에는요, 발생일 기준이었어요. 발생일 기준이었을 때는 2020년 1월 1일 연차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을 경우에 2022년 2월 1일 날 발생하고, 발생일 기준 1년이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21년 2월 1일 날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 날 생긴 거는 2021년 3월 1일 날 미사용 수당이 생기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 거는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쓸 수 있고, 1년 동안 쓴 걸 다음 날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매달 한 개씩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연차 발생일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입사일, 이 사람의, 이 개인의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차를 넣을 때 기준급여처럼 산입을 했어요. 기준급여가 뭐냐면 요런 거, 요 급여, 요걸 기준급여라고 해요. 이렇게 매달 나오는 그것처럼 이렇게 연차를 산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 2021년 3월 31일 날 이 사람이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20년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인데 2021년 3월 31일 날 퇴사를 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를 평균 임금을 계산하려면 3월 31일부터 앞으로 3개월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 3월, 2월, 1월 이렇게 3개월이 왔고, 기준급여는 급여, 재수당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발생일 기준으로 할 때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발생일 기준으로 할 때예요. 그럴 경우에 연차가 그러면은 이 3개월 사이에 우리가 계산하는 이 3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월 1일에 받을 수 있는 한 개, 2021년 3월 1일에 받을 수 있는 연차 한 개, 그 개수가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또 되게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분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잖아요. 그럼 2020년 1월 31일까지 한 개가 만근을 했을 경우에 2020년 2월 1일 날 한 개가 발생했죠. 그럼 얘를 1년 동안 사용하면 2021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2021년 2월 1일 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받은 연차가 있어요. 2020년 1월 1일 날 입사했기 때문에 이 정권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만근했을 때 2월 1일 날 발생해서 1년 동안 쓰고, 그 이후에 2021년 2월 1일에 받은 연차 하나, 그리고 2월 2월 28일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아니, 3월 31일까지 사용하고, 4월 1일 날 발생한, 2021년 4월 1일 날 발생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긴 거는 2월분하고 3월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월분은 2020년 1월분이고, 이거는 2020년 2월분이에요. 그걸 다음 달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급여처럼 입력을 해놨다, 예전에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바뀌었고, 이제 줄 모든 연차는 2020년 3월 30일 이후 연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0년 3월 31일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됐다 그랬죠. 그럼 2020년 3월 31일에 만약에 2020년 11월 1일 입사자가 2021년 10월 31일 동안 1년 동안 연차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 그럼 11월 1일 날 미사용 수당인 연차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2020년 11월 1일 입사자니까 1년 되는 시점이 2021년 11월 31일이잖아요.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이때 11개 연차가 발생하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입사일 기준 1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021년 11월 1일에는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러면 이때 받은 금액은 우리가 이분이 2022년 제가 이거 지원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자, 2022년 3월에 이분이 퇴사를 하면 2022년 3월, 2월, 1월 이렇게 평균이금 3개월치를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퇴직금 계산할 때. 요 3개월 안에서 이 연차 수당을 보는 게 아니라 2022년 3월부터 이 앞으로 2021년 4월이겠네요. 4월 1일 요 1년 안에 지급된 연차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15개도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12개월 내 그 안에 3개월치를 하는 거니까 2022년 3월 앞으로 1년 전에 받은 거면 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차가 한 개가 6만원이고 11개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는 66만원이 나오겠죠. 이걸 언제 받는다? 2021년 11월 1일에 받았으니까 2022년 3월 앞으로 1년 2021년 4월 안에 이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차 수당은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 그때는 곱하기 3 나누기 12로 한다라는 얘기죠. 2021년 4월이네요. 요 안에 포함된 금액은 요게 안에서 요 안에 포함된 금액을 3개월치를 넣는다. 1년으로 나누고 3개월치를 넣는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준급여가 아닌 12개의 15개 연차 발생부처럼 산입을 하게 되는 거죠. 15개 연차 발생분처럼 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11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곱하기 3 나누기 12로 해서 3개월치를 넣는다. 66만원 우리 받은 11개 연차 수당 모두 다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예전 거랑 또 막 헷갈려서 막 넣느니 안 넣느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연차는 평균 임금일 때만 들어가고 이 연차를 산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노동부에서 주는 방법대로 줬을 때 내가 계산한 그 3개월 이 계산한 그 금액 안에 그 일자 안에 들어가느냐인데 그 일자가 연차나 상여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나누어서 3개월치를 주잖아요. 그래서 15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죠.
1년 이후에 15개도 그렇게 주는 것처럼 11개, 1년 미만에 11개 역시 그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15개, 1년 이후에 15개는 2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이 되고 1일 이후여야 하고 11개는 1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연차가 조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짜 변화도 많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는 발생일자 기준은 이제 없기 때문에 다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일자 기준으로 1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1년 미만 연차는 1년 플러스 1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에 대해서 내가 퇴직금 계산하는 날로부터 앞으로 1년 안에 지급이 됐다면 그 금액은 넣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